오늘은 서울의 인기 동네 이쪽 마포구에 한번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마용성이라고 하죠. 이 마용성의 마가 마포구를 의미하는데요. 마포구 이 동네는요, 서울에서 중산층이 많이 거주한다고 소문이 난 동네입니다. 왜 마포구가 서울에서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냐면요, 마포구 안에 공덕을 보면 S홀도 있었고요, 효성그룹, 동서식품 등 나름 짱짱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제 상암동 쪽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방송가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동교동 아시죠 여러분?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홍대 상권이라고 있는데, 홍대와 더불어 신촌, 상수 등등 마포구에 상업지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포구 안에는 업무지구가 있어서 직주근접도 가능하고 상업시설도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땅값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은 동마포 쪽을 돌아볼 건데요, 지하철역 기준으로 하면 6호선 강흥창역부터 해가지고 2호선 이대역까지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마포구 아파트 시세 현황을 한번 알아볼게요. 추가적으로 마포구를 송동구와 함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포구를 찍는 첫 번째 장소가 이쪽 경의선 숲길이거든요. 공덕역부터 해가지고 이런 경의선 숲길이 잘 형성이 돼 있는데, 좀 주변을 보니까 카페 같은 것들도 되게 잘 형성이 돼 있었고 사람들이 걷기에는 되게 쾌적한 거리더라고요. 솔직히 과거에 마포구가 엄청나게 땅값이 비싼 동네는 아니었어요. 2006년도경에 마포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3억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대였거든요. 실제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보다 1억 정도가 더 저렴했거든요. 과거에 평범한 마포구가 서울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이유는 2010년도경에 마포 뉴타운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보기 드문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생겼고, 또 마포구의 가장 큰 장점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마포 공덕 쪽에는 중견급 기업들도 많이 모여있고요, 마포대교 하나만 건너면 여의도 업무지구가 나와요. 그리고 국철 5호선이 이 마포구를 관통하고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도 다니기 때문에 교통 편리성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용성이라는 프레임이 마포구에 씌워지면서 이 마포구가 서울에서 위상 있는 동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로 6호선 강흥창역, 대흥역, 5호선 마포역, 공덕역 일대 아파트를 볼 건데요. 지금 이 아파트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아파트가 마포구의 대장주 아파트라고 합니다. 레미안 마포 리버엘이라고 하는데요, 세대수는 약 500세대 정도 돼서 아담한 사이즈예요. 아파트의 위치를 보면은 6호선 대흥역이랑 5호선 마포역 사이에 있어서 어느 역이든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앞에 한강이 있고 광변북로를 타기도 쉽다고 합니다. 한강이랑 이렇게 가깝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동에서는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커뮤니티를 봤는데 실거주민들이 몇 동 몇 호에서 한강 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또한 여기 커뮤니티 센터까지 위치를 했는데 커뮤니티도 보니까 나름 꽤 괜찮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장주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포구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초등학교가 염리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염리초등학교까지는 6분 정도로 걸린다고 합니다. 왜 염리초등학교를 학부모님들이 더 선호를 하시냐면, 염리초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학구열이 되게 높아진 초등학교가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대흥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학원가들이 되게 많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자면 염리초 그쪽 학교가 균질성이 있는 학교인 것 같고, 제가 그 염리초 주변을 좀 보니까 도로망도 되게 넓어서 아이들이 다니기 편한 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염리초가 학군이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난 학교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쪽 초등학교 부근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수요들이 점점 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리초로 배정받는 주요 아파트들의 시세 리딩을 해보자면은, 염리초로 배정받는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 마크 리버파크, 마포 용강 레미안, 마포 태영, 마포 대림 2차가 있는데,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는 21억 4천만원, 마포 용강 레미안은 16억 2,800만원, 마포 태영은 14억 9,500만원, 마포 대림 2차는 15억 7,200만원입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아파트는 여기 마포 태영 아파트네요. 여러분, 한강변 아파트라고 하면, 심지어 마포구에서 한강변 아파트라고 하면은 보통 매매가 한 17억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포구 아파트 시세를 찾다가 좀 오잉한다는 한강변 아파트를 찾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아파트가 바로 저기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 아파트가 서강 GS 아파트인데 1999년도에 준공이 됐고 약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최근 거래가를 보면 약 12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4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한강뷰가 보이냐면은 지금 저쪽으로 가면은 강변북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강뷰를 조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아파트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고 좀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 공간도 되게 협소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지하 주차장도 완공이 돼 있고 주차하기 되게 편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여기 103동, 104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뷰가 나올 법한 게 이 앞에 보면 바로 강변북로를 탈 수가 있고 강변북로 바로 앞에는 한강이잖아요, 여러분. 그 외에 마포구 한강변에 붙어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이 마포 강변 힐스테이트가 최근 거래가 14억 7,500만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6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면 비교적 신축인 아파트인 레미안 마포 웨스트림은 최근 거래가 17억 2천만원, 최고가 23억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 서강 GS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광흥창역 역세권에다가 앞에 한강뷰까지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근데 왜 이 아파트들이 한 10억 초중반대에 거래가 되었는가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상권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대체로 상권을 상수역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공동역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마포구의 한강변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성동구의 옥수, 금호, 한강변 라인 아파트들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지랑 연식도 비슷한 아파트들을 추려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성동구의 서울숲 푸르지오 2차가 약 16억 7천만원, 옥수 강병 풍림 아이머니 15억 3천만원, 옥수 현대가 약 14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구냐 성동구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곳을 선택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봤는데, 강남권으로 출퇴근하시거나 하이엔드 동네인 한남동이라든지 성수동에 간접 수혜를 받고 싶다면 성동구, 아니다 무슨 일자리가 강남에만 있냐, 마포구 공덕에도 일자리도 많이 모여있고, 그리고 성동구는 마포구보다 학군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나는 애들 학군도 생각하겠다 싶은 분들은 마포구를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덕역에서 이대역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펴보러 가고 있는데요. 이 범위 안에는 마포구 내에서 거래량 1위를 찍은 아파트도 있어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인데 주민분들은 마레프라고 줄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레프가 서울에서 재개발한 곳 중에서 천지개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마레프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소문으로 듣던 대로 언덕이 되게 좀 심해 보이거든요. 확실히 이쪽이 언덕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좀 허걱거리는 것도 좀 있었는데, 최근 거래가를 찾아보니까 약 20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20억 6,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5구 타입 기준으로는 최근 거래가 15억 6천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7억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마레프가 14년도에 준공이 됐고 3,8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만세대로 단지별로 건설사들이 다 달라는데, 여기도 지금 1, 2단지는 푸르지오, 대우건설이 준공을 했고 반대편 3,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 삼성물산이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지별로 특색이 다 다른데요. 1, 2단지는 아현역, 애호개역 역세권이고 3단지는 초등학교와 가깝고 4단지는 상가랑 가까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단지별로 배정받는 초등학교도 다르다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에 지금 저렇게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커뮤니티 센터도 되게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지금 저쪽에는 사우나 같아요. 겨울에 와서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여기 보면은 소공원들도 있고 마레프가 전체적으로 녹지 비율이 좋다고 유명을 해요. 그래서 거주 여건이 되게 편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자차를 가도 여의도까지는 한 15분 정도로 다 갈 수가 있는데 강남까지는 사실 멀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아현이랑 염리, 대흥 재개발로 인해서 이곳에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마포 더클래시도 아현 2구역을 재개발해서 만든 신축 아파트인데요. 최근 거래가를 보면은 약 20억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20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포 더클래시 아파트는 초품화이고 이대역이랑 아현역 초육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3040이 좋아할 만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포 프레스티지인데요.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게 있어서 학부모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곳 같습니다. 거래가는 약 17억원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18억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곳을 더 주의 깊게 볼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가 마포 그랑자인데 지금 코어 앞에 2대 신촌 상권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2대 신촌 상권을 사용하기에 바로 앞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마포 그랑자이가 지금까지 본 아파트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 거래가 17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는 약 21억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레프 있는 동네가 성동구에 있는 3호선 금호역부터 5호선 신금호역까지 있는 언덕백이 있는 동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아파트들 비교를 해보면은 성동구 금호역에서
신금호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 레미안 하이리버가 16억 1천만원, 이편원 세상 파크힐스가 17억 4천만원, 금호 자이 1차가 14억 6천만원, 신금호 파크 자이가 16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정고점 대비해서 가격대가 빠진 비율들도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역시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께 답을 드리자면 시한껏 선택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마포구는 강남 업무지구하고 멀기는 하지만 공덕 이 일대에 업무단지도 있고 신촌 2대, 홍대 상권 등 상권들도 크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번잡하게 신으신다면 송동구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동구는 강남 업무지구와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 외에 업무단지라고는 성수동 업무단지밖에 없고 송동구 안에서 눈에 띄는 상권은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 마포구 안에는 일자리도 많이 모여있고 상권도 크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동 인구가 많아서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건데요. 송동구도 물론 크게 성장 중이긴 하나 마포구의 재정 상태를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오늘처럼 마포구와 송동구를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향후에는 둘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흘러갈 곳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